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포TV입니다. 자, 파주 운정신도시에는 두 개의 자의 아파트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정자의 퍼스트 시티고요. 두 번째는 운정자의 시그니처죠. 자, 오늘은 운정자의 퍼스트 시티, 이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 협의회 회장님이신 진경구 회장님과 인터뷰와 좀 입주에 관련된 이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회장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운정자의 퍼스시티 입회협 회장을 맡고 있는 진경구라고 합니다. 촬영 요청 부탁드렸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다시 회장님 뵈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굉장히 반가운데요. 입회업 하시면서 입주자 사전 점검까지 많이 끌고 오셨는데 회장님이 간단한 소회라든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특별히 남기고 싶은 말씀이시나 있으신가요? 2년 동안 이 직책을 네. 수행하면서 입주민분들이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포기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고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 해서 저희 아파트가 좀 더 발전될 수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잘 임원들이 입주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예정 협의회 운정자의 퍼스트 시티 진 회장님과 대화 나누고 있고요. 이 회원분들이 이제 첫 입주, 내 집 마련이 처음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전세와 월세를 줄 때, 매매를 할 때, 이런 궁금증 Q&A를 한번, 추려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영상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질답 Q&A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한번 질문을 해주시죠. 네. 사전에 카페를 통해서 많은 질문 리스트를 받았었고, 네. 그 중에 다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10가지 정도 추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10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질문은, 향후 5년간 운정신도시의 추세는 어떠할 것인가? 아파트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런 예.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에서 집값을 알면 제가 고객분들 오시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요트 타고 다니지 부동산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5년 동안의 매매 시세를 예측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운정신도시를 그래도 많이 저도 여기 거주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5년간이라고 한다면 2024년에서 한 2029년 이때가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네. 일단은 24년부터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죠. 운성에. 이번에는 해오름 마을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25년이 지나서 26년부터는 이 무량기 마을 쪽에 많이 지금 입주가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입주 물량은 만 단위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매매 시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본다면은 일단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요 올라가는 그 매매 가격이 조금은 더딜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텀이 있겠죠? 2024년에 GTX 운정역이 개통을 하게 되면 이때 조금 어느 정도 가격 반등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도보권 역세권 아파트에 한정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5년간 추세적으로는 조금 매매 시세가 막 엄청 많이 오른다거나 왜냐하면 공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지켜봐야 될 거는 지금까지는 2022년에서부터 시작된 미국의 그 국채금리 5.5%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24년과 25년 드디어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질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6, 7, 8은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그런 유동성이 커지는 시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부동산 경기는 다시 조금 나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매매 집값 시세나 이런 거를 볼만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드리면 군인공제 회원 아파트 분양인데 저희가 예. 그게 운정신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가격 영향이 있는지 입주민분들이 이 군인공제 회원 분양 아파트가 다 처음이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파트를 볼 때, 그래서 제가 예시로 저도 한번 서칭을 해봤어요. 근데 천안시티 자이가 무난하게 여기도 좀 선호받는 군인공제 아파트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를 천안시티 군인 아파트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시티 자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시티 자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이 퍼스트 시티로 아마 인식이 될 거예요. 초장에는
뭐 청약할 때는 이제 군인 공제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지만 금방 뭐 2, 3년 지나면 희석이 된다. 그런 거는 조금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바라볼 때는 이 부역대, 신평초 이 6가지가 중요해요. 6가지가 중요한데 브랜드가 탑5 브랜드냐, 뭐 탑10 브랜드냐. 자이 퍼스트 시티는 자이잖아요. 역세권 여부, 대규모 단지, 신축, 평지, 초등학교. 이 중에 운정자의 퍼스트 시티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6개가 다 들어가면 그 매매나 이런 시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브랜드. 역세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그리고 대규모 단지는 맞습니다. 거의 왜냐면 1,000세대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신축 맞죠? 네. 여기 평지나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아래. 맞습니다. 초품학.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또 질문 드리면 각 동별, 타입별, 전세, 월세, 예상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것도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예, 운정 같은 경우는 지금 34평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전세 가격이 높게 제가 알기로는 약 5억 전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의 한 채 정도, 한두 채 정도, 그리고 4억 후반대.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 그 유동성 클 때, 그때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였고요. 지금은 34평이 그냥 한 3억에서 4억, 뭐, 그리고 25평이 뭐 2억대, 뭐 중후반, 뭐 그리고 대형 평형대가 뭐 4억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료로 이거 영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 비교를 하실 때, 운정자의 퍼스트 시티는 해오름 마을이기 때문에 해오름 마을의 아파트랑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파크 프루지오가 있고, 그리고 뭐 에듀파크도 있고, 에듀하이도 있고, 프루지오 파르세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세들이 뭐 24평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대형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뭐 한 24평은 3천에 125월세는, 그리고 전세는 2억 9천에서 3억 1천, 34평은 뭐 3억 5천에서 3억 8천, 뭐 4억도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아파트는요. 그리고 3천에서 140, 뭐 5천에 120, 뭐 3천에 150,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냥 요 인근의 그 시세로 이렇게 봐야 되지. 지금 운정자의 퍼스트 시티가 주택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임차인들 무조건 싼 데를 원한다. 이렇게 보고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주택 타입과 평형 대비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초등학교 옆쪽에 있는 동들 있잖아요. 네. 이런 동들은 조금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한테 선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청룡도천 이게 남서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서향 동들이 조금 선호를 받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남동향 호실이 약간은 남서향의 선호도에 비해서는 뭐 물론 다 개인 차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매매, 전세 등 거래 시에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옵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은 이번에 입주박람회 회장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스템 에어컨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절대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풀로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최근에 전월세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이 없으면 거의 정말 저렴해도 안 나가요. 요즘 무조건 추세가. 해야 되는. 네, 시스템 에어컨은 꼭 풀로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유상 엔지니어드 스톤이 이 자이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지금 제가 자이 사진들을 한번 봤는데 엔지니어드 스톤을 유상으로 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좀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뭐 외풍이라든지 그 소음 방지 뭐 이래서 중문도 요즘에 많이 설치하죠. 특히 네. 반려견이 많이 선호되는 또 시대이다 보니까 중문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3개 정도 요 3개 정도 중에 시스템 에어컨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발코니 기본 확장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일주 박람회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번째는 전세 내놓는 적당한 시기와 적정한 금액과 좋은 거래를 위한 부동산 선택 방법이 어떤 거가 있을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전세를 내놓는 적당한 시기, 뭐 월세도 포함해서요. 매매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2년 보유 2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시점은 2년 보유를 하시고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분들은 그 뒤에 비과세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세를 내놓는 적당한 시기, 월세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세 보증금을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네. 입주 3개월 전부터 접수를 대부분 지금 다음 달이잖아요. 입주자 네. 사전 점검. 그리고 입주 지정일도 나나요? 네, 9월 말로 네, 9월 지금- 말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매물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지금 적절한 타이밍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들이 이 집을 보여줘야지 이제 임차인들이 계약이 나오는데, 입주자 사전점검 이후로 이제 사전점검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들 위임장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집을 보여주고, 그때 미리미리 입주 지정 기간 전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방법이 뭐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사전 점검 기간 동안 매물 접수를 저희 운포부동산 통해서도 많이 좀 해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적정한 금액이라는 거는 그 전월세는 무조건 저렴한 거 위주로 나갑니다. 아, 예. 저렴한 거 위주로. 가격의 장점. 네, 가격 앞에 장사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운정이 전세 물량은 이렇게 막 다 소진되긴 했는데 얼마 전에 운정 별아람 마을에 그랑퍼스트 할 때 봤더니 아무래도 역시나 그게 좀 더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침체다 보니까 전세 뭐 1,000만 원 이런 거에도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1,000만 원 차이도. 그래서 월세, 전세 저렴한 거 위주로 나가는 그런 적정한 금액이라는 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무조건 저렴한 거 선택한다. 근데 이거를 전세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금 플랜에 맞춰가지고 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내놓으셔야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려동물이 신축 아파트는 언제나 문제가 돼요. 아, 반려동물을 조금 지금은 반려동물을 많이 이 시장이 커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대긴 한데 신축에 한해서는 아무래도 반려동물의 조금이나마 뭐 벽지라든지 이런 게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부분을 매물 접수하실 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 허용해 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오름마을의 미래 발전 가능성과 어떤 호재나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시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해오름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GTX에서는 비역세권이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2% 아쉽죠. 아쉬운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교육 특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조용한 편이고, 근데 이제 교통 환경을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율초라든지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자리들은 참 좋고, 뭐 다른 운정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교화 다목적 체육관이 2025년 여름에 개관 예정이거든요. 네. 수영장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조감도라든지 이 위치가 지금 운정자의 퍼스트 시티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충분히 네. 운동 삼아서 수변공원으로. 그래서 여기 웬만한 것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개관하면 굉장히 인프라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076번도 이번에 해오름마을 쪽으로 버스 노선이 바뀌었는데 자이가 들어오게 되면 자이 아파트 앞쪽으로도 한번 또 버스들을 확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종류형이 주출입구 옆쪽으로 이렇게 푸른색 버스가 있고 아래쪽 초등학교 쪽으로 이제 광역버스 라인이 있더라고요. 네. 광역교통 계획인데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파프리카 이제 학생들 이게 지금 자이퍼스트 시티를 안 지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변경을 좀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식으로 추진 중에 있고 네. 저희도 교통 관련해서는 해오름마을 각 회장님들과 네. 계속 지자체화해서 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2외곽선은 순환고속도로, 운정-IC, 운정-나들목에서 접근성이 해오름마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변공원까지 나오고 나면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운정자의 퍼스티만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인가요? 라고. 네, 질문 이거는 주셨는데. 회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 한번 PR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대단지고 구조가 굉장히 좋고 평형이 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초품하고 네. 그리고 지금 저도 인근 주변 회장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파르세나나 그쪽 위쪽에는 교통 혼재나 굉장히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근데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단지는 단지로 들어왔을 때는 좀 덜할 것 같고 출퇴근 시간대 그런 네. 것. 그리고 얼마 전 단지로 갔을 때 조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예. 조경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예. 다른 어떤 단지보다도 많이 조경이 이쁘게 잘 돼 있고 조경이요. 네, 그리고 물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나 초등학생 아니면 저학년 뭐 유치원생 아이들 있는 세대는 굉장히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살기 좋은 네. 왜냐면 아이들한테 적합한 그런 환경도 있지만
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청년도청이라든지 공원 조성이 조용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예. 그런 것들은 또 장점이 또 될 것 같고 일단 요 정도 생각나는 알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는 이제 입주 지정일 개시 후 입주 전 중도금 상환, 이자, 예. 잔금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전세금으로 받았을 때는 전세금으로 또 이제 잔금을 치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랑퍼스터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처음이신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잔금을 전세를 줄 때는 잔금을 전세금으로 주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서 선순위 채권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일단은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고 여기가 이자 후불제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금과 이자를 다 상환을 하셔야 되고요.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도 받으셔야 돼요. 팩스로도 입주지원센터에서 이걸 다 확인을 해야지만 결론은 잔금을 다 치르고 모든 걸 내야지만 입주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관리금 완납 연수주, 이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표현이 나을 것 같은데 뭐 한 3, 40만 원 미리 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주인이 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 이자, 발코니 확장비, 옵션 잔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잔금 납부를 하는데 전월세로 진행할 때는 이제 이것도 부동산마다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물 접수나 진행하실 때 저희가 그거는 오프라인으로 알려드릴게요. 입주증을 받게 되면 이제 잔금 납부 다 이렇게 하고 키 불출하면 보통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네. 이 키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아파트들은 시스템 에어컨 막 리모컨도 뭐 대여섯 개 있고 뭐 여러 가지 짜잘한 이런 소품들을 바로바로 주면서 다 이거 뭐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인분들께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과 가급적이면은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하시면은 굉장히 그게 좀 좋지 않나. 뭐 매뉴얼도 책자도 많이 줄 거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및 현명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이거는 사실은 저희보다는 금융권에서 더 잘 알 건데 이번에 입주자 사전 점검 때 은행들 어느 정도 나오기로 돼 있나요? 지금 조율 중에 거의 마무리 단계고 저희 예. 법무법인도 해서 이율을 최대한 낮게끔 해서 예. 들었고 은행은 지금 현재 한 3-4곳 정도라고 들었고 3-4곳이요? 네,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이배업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금리 어느 정도 협의 회장님께서 임원분들이랑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입주자 사전 점검 때 꼭 그 밑에 가가지고 그 주차장 앞쪽에 아마 은행들이 다 있을 거예요. 부스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부스를 마련해서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제일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왜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은행들은 지금 여기 운정자의 퍼스트시티를 다 감정평가를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배업과 또 금리도 또 좀 좋은 조건으로 이런 협의가 돼 있는 거니까 그걸 영순위로 두시고, 그리고 제가 화면에 하나 띄워드릴 건데, 두 번째로는 이제 주거래 은행, 그 은행이 사전 점검 때 그 은행이 아니라면 주거래 은행이라든지 역시나 주거래 은행이 최고로 금리는 좋습니다. 아니면은 국가에서 받는 것들은 신축 아파트는 국가에서 받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주택도시보전공사라든지 도시기금의 그런 상품들도 한번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조건들이 까다로운데 그런 것들이 금리가 저렴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체크 필요, 그 다음에 취득 세율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처음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고 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부동산은 그 전월세 위주로 저희가 좀 접수를 도와드릴게요. 매매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은요. 근데 일단은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내가 여기를 4억에 살았는데 만약에 7억에 팔았다 그러면 3억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분의 그 차익, 물론 이거 기본 과세도 공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그런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을 때 그때는 2년 보유,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만 하면 그 뒤에 처분하면 세금이 없어요. 양도소득세가요. 네.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1년 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사고 2년 보유하고 그리고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첫 번째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되는 게 있고요. 조정 대상 규제 지역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이거는 세무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운정자의 퍼스트 시티를 매매한다 그러면은 지금 분양권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건데 60에서 70%예요. 세금이. 그러면 1억을 매매 시세 차익으로 1억 거래 1회를 올렸다. 그럼 6천에서 7천이 세금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겠죠. 웬만하면 2년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예, 현명한. 2년을 보유하는 게 현명하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또 급하게 또 그렇죠. 거래가 뭐 무피로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세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뭐 40에서 60까지 굉장히 지금 높죠. 그렇기 때문에 2년 보유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뭐 근데 이렇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또 들어보면 처분하시는 분도 일부 계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정도로 지금 하고요. 지금 녹음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걸 한 영상에 지금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시 한번 운정자이 퍼스트 시티, 파주 운정 신도시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자이 아파트, 이렇게 입주가 임박했고 입주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 집은 입주자 사전 점검 가면 항상 기분 좋습니다. 네, 새 집이어서 보기도 좋고 다들 웃음 가득한. 그래서 이배업 회장님께서 굉장히 임원분들과 준비를 많이 그동안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한번 여기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나 원정신도시 주민분들, 그리고 이배업을 따라주시는 많은 회원들 계시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자이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받고 좀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화위복이 돼서 제가 현장에도 직접 갔었고 파주시장님 모시고도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파트의 품질 면에서는 굉장히 검증됐기 때문에 잘 지어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존보다도 더 콘크리트 강도가 세지고 업그레이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지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사전 점검 간에도 공용 부분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타입별 가구라든지 수납함 뭐 기타 등등 점검을 하실 텐데, 다수가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회업 측에서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추후에는 진짜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세를 받으시는 분들, 월세를 들어오시는 분들도 믿고 들어오실 수 있는 품질이 좋은 아파트가 될 거라고 자부하면서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진경구 운정자의 퍼스트시티 입주자 예정 협의회 회장님과 대화를 나눴고요. 이 영상은 제가 편집을 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 입주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전 점검 때 저희 운포 부동산도 이배업 부스 쪽에 있을 거니까요. 저희도 매물 접수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네.